당신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불같은 화,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 깊숙이 차오르는 분노를 경험합니다. 겉으론 침착해도 속에서는 뜨거운 감정이 솟아올라 작은 말이나 표정에도 쉽게 흔들리곤 하죠. 젊을 때는 이런 감정을 억지로 누르며 살지만 나이가 들수록 감각이 예민해져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크게 동요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으며 터뜨린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 본질을 이해하고 순간순간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때 비로소 내면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마음이 유연해지고 삶이 편안해지는 길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일부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올라오는 순간을 알아차리세요. 분노는 갑자기 폭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조용하고 천천히 우리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초기 신호를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화가 처음 올라오는 그 순간은 몸과 마음이 가장 솔직하게 반응하는 때입니다. 가슴이 조여들거나 숨이 약간 거칠어지거나 말이 튀어나오려는 충동, 머릿속이 순간 뜨거워지는 느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바로 분노가 시작되고 있다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평생 화를 참아야 한다는 말만 듣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느끼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오해하며 억누르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억누르는 순간 분노는 더 빠르게 끓어오르고 마음속에서 더욱 커집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첫 번째 지혜는 억누르지 않고 그 존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막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분노를 조절하고 마음을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자각은 판단이 아닙니다. 또 화가 나네. 이러면 안 되는데 같은 생각은 감정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자각은 그저 아, 지금 내 마음이 동요하고 있구나. 분노가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순간 감정의 불길은 절반 이상 잦아듭니다. 감정은 주의를 받는 순간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불을 끄려면 어디에서 타오르는지 알아야 하듯이 분노를 다스리려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감정의 여파가 훨씬 깊게 남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작은 분노에도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마음은 오랫동안 흔들립니다. 따라서 초기 자각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기술입니다. 분노를 억누르지 않으면 감정은 신기하게도 자극을 잃습니다. 불씨가 크지 않기에 큰 불로 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각의 힘입니다. 이제 당신도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을 느껴보세요. 말이 나오기 직전, 숨이 변하기 직전, 표정이 굳기 직전,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면 분노는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2부, 끓어오르는 감정을 멈추는 가장 빠른 지혜, 호흡, 다스리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사람은 본능적으로 말부터 앞서고 행동부터 튀어나오려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숨이 거칠어지고 짧아지며 몸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감정은 순식간에 폭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호흡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순간 맹렬히 번지던 감정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호흡은 마음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에 숨을 다스리는 것은 곧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보다 호흡이 강력한 이유는 말보다 빠르고 생각보다 빠르며 감정보다 먼저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즉, 생각이 폭주하기 전에 호흡으로 감정의 흐름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는 것. 들숨이 깊어지면 몸은 긴장을 풀고 뇌는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며 전투 모드에서 벗어납니다. 그 순간 감정의 불길도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깊게 들이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천천히 내쉬는 것입니다.
내쉬는 숨이 길어질수록 몸은 이완 신호를 보내고 마음은 안정 모드로 돌아갑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다시 조용한 잔물결로 돌아오는 것처럼 감정도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복잡한 방법이나 어려운 자세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기. 숨을 들이쉴 때는 가슴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느끼고 숨을 내쉴 때는 분노가 서서히 빠져나간다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이 간단한 방식만으로도 심장은 안정되고 두뇌의 긴장 신호가 약해지며 감정의 폭발이 상당 부분 멈춥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감정이 올라오면 몸의 부담이 더 크게 남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머리가 띵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호흡 조절은 몸을 보호하는 가장 빠른 응급처치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호흡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뭐라고 하든 상황이 얼마나 불편하든 당신만은 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말을 참기는 어렵지만 숨은 언제든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선택 하나가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깊은 호흡은 감정을 묵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속도를 늦춰 내가 감정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기술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이 짧은 여백에서 머리는 다시 차분해지고 감정은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됩니다. 3부. 즉각적인 말과 행동을 멈추는 분노 조절의 핵심 기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가장 큰 문제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감정에 즉시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후회하는 말과 행동의 대부분은 바로 이 즉각적인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말은 화살처럼 튀어나가고 표정은 굳어버리며 몸은 이미 대립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러면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상대와의 관계도 순식간에 틀어지게 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핵심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늦추는 것입니다. 감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오지만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확보하는 기술입니다. 감정이 내 머리를 흔들기 전에 내가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말하려거든 입을 멈추세요. 분노가 날 때는 말이 가장 먼저 튀어나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입을 다물기만 해도 감정의 폭발은 절반 이상 막을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지혜의 시작입니다. 감정은 말이 붙잡으면 더 커지지만 침묵이 감싸면 금방 힘을 잃습니다. 둘째, 몸을 잠시 멈추세요. 분노할 때 몸은 앞으로 쏠립니다. 자세가 굳고 시선이 날카로워지며 몸 전체가 마치 공격 자세로 변합니다. 이때의 해결법은 단 하나입니다. 몸을 뒤로 한 발 물러나는 것. 단지 한 걸음뿐이지만 감정의 거리를 만들고 분노의 불길을 크게 낮춥니다. 이 한 걸음은 관계 전체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셋째, 시선을 바꾸세요. 분노할 때 사람은 상대를 똑바로 노려봅니다. 이 시선은 감정의 불꽃을 더 크게 만듭니다. 잠시 눈을 떼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기만 해도 감정의 집중이 흐트러지고 분노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넷째, 그 자리를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분노가 너무 크게 올라올 때는 상황을 잠시 떠나는 것 또한 지혜입니다. 지금은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이 한마디만으로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여파는 몸에 더 크게 남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며칠 동안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작은 거리두기는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는 사람은 분노를 없애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를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감정은 누구에게나 올라오지만 그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은 내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4부. 진짜 분노는 화 자체가 아니다. 마음속 깊은 상처를 만나는 시간.
많은 사람은 분노라는 감정이 갑자기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기분 나쁘게 한 말, 예상치 못한 상황, 나를 무시하는 태도, 이런 외부 자극 때문에 분노가 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 분노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상처에서 솟아나는 감정입니다. 즉, 지금의 상황이 분노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미 있던 상처와 두려움이 자극을 통해 드러난 것뿐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이 상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감정입니다. 사람은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를 건드리는 말이나 행동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누군가가 한마디를 했을 때 내 마음이 이유 없이 크게 흔들린다면 그 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말이 내 상처의 버튼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비슷한 비난을 들으면 상대의 말보다 내 마음속 오래된 상처가 먼저 반응합니다. 즉, 분노는 현재 사건보다 과거의 상처에서 더 많이 흘러나옵니다. 상처를 무시할수록 분노는 더 커집니다. 상처를 인정하지 않으면 분노는 더 쉽게 폭발합니다. 상처는 무시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순간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무시된 상처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작은 말에도 크게 분노하고 사소한 상황에도 감정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상처는 나 좀 봐달라, 나 아직 아프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분노를 조절하려면 이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왜 지금 이 감정에 이렇게 크게 흔들릴까?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감정은 절반 이상 잦아듭니다. 질문하는 순간 감정은 폭발 모드에서 관찰 모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음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시당하는 게 두려워서 그래. 나는 버려질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그래서 나는 저 말을 들으면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올라서 그래. 이렇게 스스로의 상처를 바라보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외부에 던져질 이유를 잃습니다. 분노의 방향이 상대가 아닌 내 마음 쪽으로 돌아오면 감정은 부드럽게 누그러집니다. 상처를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이 상처를 인정하면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상처를 인정하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릴 힘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서도 고통의 뿌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상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곧 분노를 다스리는 깊은 수행입니다. 상처를 바라보면 분노는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내 상처를 인정하는 순간 분노는 공격성이 아닌 치유해야 할 감정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감정은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고 나는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오부 내려놓아야 할 마음과 붙잡아야 할 마음을 구별하는 지혜. 분노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감정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중 내려놓아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분노를 참으면 평온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는 것은 일시적인 억압일 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계속 끓고 있습니다. 그 감정은 언젠가 다시 솟아올라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진짜 평온함은 참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놓을 것을 놓을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붙잡아야 할 것을 정확히 붙잡을 때 마음은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1.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의 절반은 상대나 상황을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상황이 내 뜻대로 흘렀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누군가가 움직여줬으면, 이런 마음은 결국 현실과 내 기대 사이의 간극을 더 키우고 감정은 그 틈에서 폭발합니다. 내려놓아야 할 첫 번째는 사람을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상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 뜻, 내 기대, 내 계획은 상대의 인생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놓는 순간 그동안 불필요하게 만들어졌던 분노가 놀랄 만큼 줄어듭니다. 2.
내 잘못이 아니라는 일을 내 탓으로 돌리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많은 사람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이것입니다. 자식의 일도, 배우자의 감정도, 누군가의 무례함도 모두 내 탓인가 하고 자신을 낮추는 마음.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투정과 불친절, 상황의 어려움, 인연의 흐름은 모두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타인의 감정을 책임지려는 마음도 분노의 근원입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자책과 억울함에서 해방됩니다. 3. 끝없는 비교를 내려놓으세요. 비교는 분노를 만들고 열등감을 만들고 서러움을 키웁니다. 남의 자식은 저렇게 잘 되는데, 저 집은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구나. 이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감정은 급격히 가벼워지고 평온은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4. 나를 지키는 마음을 붙잡으세요. 내려놓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몇 가지는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나를 지키는 마음입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내 감정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이 있어야 분노는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5. 내 감정을 정확히 보는 마음을 붙잡으세요. 감정을 숨기면 분노는 더 커집니다. 하지만 감정을 바라볼 수 있으면 분노는 작아지고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아, 내가 지금 상처받았구나. 내가 지금 억울함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들여다보는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태도는 분노와 싸우는 힘이 아니라 분노를 이해하는 힘입니다. 6. 내가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붙잡으세요. 나는 원래 이래. 성격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은 분노를 붙잡아두는 또 다른 집착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더 깊어지고 지혜는 더 성숙해집니다. 변화는 젊을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는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고 늦을수록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6부. 폭풍이 지나간 뒤 당신의 마음에 찾아오는 고요함과 여유. 분노는 폭풍과 같습니다. 갑자기 몰아치고 숨을 흔들고 마음을 휘젓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감정이라는 것도 그 순간만 지나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를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면 대부분 후회, 자책, 미련, 죄책감 같은 또 다른 감정들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노를 잘 다스린 사람에게는 이 폭풍 뒤의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바뀝니다. 감정이 잠잠해진 자리에 고요함이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고요함은 억누른 사람이 아니라 이해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분노를 억지로 참아낸 사람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가슴 깊은 곳에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언제든 다시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죠. 하지만 분노를 이해하며 다스린 사람에게는 불씨가 아니라 따뜻한 여백이 남습니다. 마음속에 빈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서 조용한 평온이 시작됩니다. 이 평온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누구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분노를 내려놓으면 상대의 말투도 부드러워 보이고 상황도 덜 심각해 보이며 문제도 예전만큼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격해졌을 때는 세상이 날카로워 보이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도 고요해집니다. 결국 세상을 보는 창문은 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분노가 금방 잦아들어도 그 여운이 짧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감정 하나가 몸과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이 폭풍 뒤의 고요함은 단순한 평온이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호흡이 차분해지고 가슴의 답답함이 풀리며 생각의 속도도 느릿하게 내려옵니다. 이 고요함이 반복될수록 감정은 더 쉽게 가라앉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능력은 더 단단해집니다. 분노가 잦아들고 고요가 찾아오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관계입니다. 상대를 보는 시선이 바뀌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줄어듭니다. 그동안 감정이 앞서서 보지 못했던 상대의 모습도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도 예전보다 더 크게 와닿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부드러운 관계를 만듭니다. 당신 마음의 고요함은 상대의 마음도 조용히 바꿔놓습니다. 분노가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노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풍이 오더라도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고 감정이 치밀어도 움직이되 휘둘리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고요의 힘입니다. 고요함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마음의 형태입니다. 감정이 흘러가도록 허락하는 마음. 그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 이 중심이 생길 때 인생은 더 단단해집니다. 7부. 분노를 다스린 자에게만 허락되는 지혜와 단단한 인생.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그저 성격을 유연하게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지혜이자 마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수행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분노를 느낍니다. 분노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라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생긴 사람은 삶을 훨씬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은 상황이 아닌 삶을 봅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잠시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눈앞의 말 한마디, 상황의 작은 변화, 상대의 사소한 태도 때문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난 일은 내 인생 전체에서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삶을 크게 보는 사람에게는 작은 감정이 주변부가 되고 중요한 것들은 평온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둘째, 분노를 다스린 사람은 인간관계가 가벼워집니다. 분노는 관계를 무겁게 만들지만 평온함은 관계를 숨쉬게 합니다.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상대가 조금 부족해도 이해하고 말이 거칠어도 흘려보내며 실수를 해도 넘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까이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느끼고 관계는 더 부드럽고 깊어집니다. 가족 관계도 부부 관계도 자식과의 거리도 이 평온함 하나로 크게 달라집니다. 셋째, 분노를 다스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어집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롭고 더 품이 넓어집니다. 그 사람의 말투는 부드럽고 표정은 잔잔하며 주변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는 기둥 같은 존재가 됩니다. 이 품위는 분노가 빨리 식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아주 특별한 매력입니다. 넷째, 분노를 다스리는 마음은 건강도 지킵니다. 분노를 참거나 폭발시키면 몸은 큰 부담을 받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빨리 뛰고 몸 전체가 긴장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부드럽게 다스리는 사람은 몸도 함께 편안해집니다. 호흡이 안정되고 수면이 깊어지고 몸의 긴장이 풀리며 삶 전체가 건강한 리듬을 되찾습니다. 다섯째, 흔들림 없는 마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크게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도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와도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 이 흔들림 없는 마음이 바로 분노를 다스린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가장 깊은 선물입니다. 그 마음은 삶에 굳이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지나가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흐르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삶을 견고하게 만드는 진짜 지혜입니다. 당신이 지금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분노 조절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훨씬 더 고요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아주 큰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은 나를 흔들어도 나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삶.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을 가장 평온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한 견고함이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